안녕하세요, 윤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방특집. 군대에서 분신사발을 하다 저주에 걸려서 고생했었던 저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병 때 이야기했습니다. 새벽 야간 근무를 나가기 한 3-40분 정도 남았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새벽 1시 근무 시간 때인데요. 그때 상병 중에서 김인중이라는 상병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약간 꼰대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빨간 펜을 꺼내갖고 와가지고요. 그 군대에 보면은 그 수양록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루 있었던 일과를 일기처럼 써야 되는 거고, 그걸 가끔씩 이제 부대에서 이제 검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김인중 상병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다 우습게 보거나 외면하거나 때로는 어떤 분은 진짜 믿어서 안 했던 분들도 많았죠. 근데 군대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명령하에 뭐든지 입회하에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고참 침성 쪽에 있던 김인중 상병이 저를 불렀습니다. 왜냐면 그때 대부분 다 자고 있거나 자는 척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유일하게 깨어서 이제 근무 나갈 준비를 이제 하려고 이제 전투복을 갈아입고 군장을 차고 이제 총기다에 총을 이제 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인중 상병이 저에게 이제 분신사벌을 한번 같이 해주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너는 뭐 믿냐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묻고 그러고요. 그리고 잠깐 사파를 좀 하나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그 고참하고 분신사발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그 군부대가 무조건 다 까만색으로 다 어둘 거라 생각하시는데 약간 조명등이 조금 있었어요. 약간 빨간 불이 나온 데도 있었고 녹색 불로 돼 있는 데도 있었고 파란 불로 이렇게 해서 조명 취침등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불침번들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무실 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그 위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침등을 켜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부대들이 몇몇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저희 부대, 특히 저희 내무반은 빨간 불이었어요. 오렌지 빛깔이었는데 그 전등이 다 나갔을 때 그 고참분의 한 분이 그 면회가 오신 가족을 통해서 조그만 그 전구 담화를 사는데 그 약간 불그스러운 빛이 도는 그거였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집 곳곳 이거 푸세식 화장실들이 많았어요. 그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을 때 주로 화장실 불빛이 그런 불빛이 참 많았답니다. 아무튼 은산했죠. 불응도 안 좋고. 근데 가뜩이나 또 그 빨간 펜을 또 자꾸 저는 같이 하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참인데 시키는 대로 까면 까는데 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고참하고 같이 볼펜을 잡고 저랑 단둘이 하고 있었고요. 몇몇 자는 신용을 했거나 잤었던 사람들, 부대원들이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와. 그래서 분신사바 오디세이 구다사이 이러면서 막 나타나시면 O로 가주세요, 안 나타났으면 X를 해주세요 이러면서 수양록 그 사이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한쪽에는 O를 그려놓고 한쪽은 X를 그려놓고 그 중간에다가 이제 볼펜을 잡고 힘 주지 말라 그래서 힘 안 주고 이렇게 붙잡고 이제 분신사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부대들이 대부분 묘지 그런 쪽 라인에서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다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뭐 대답은 별로 없었고 계속 O나 X로 가지도 않고 계속 굴리고 있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는 다들 막 식은땀 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때 막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심지어 새벽에 근무를 나가야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쫄다가 근무를 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불침번이 와서 이제 저를 부르러 온 거죠. 불침번은 실제로 근무조를 깨울 때 쫄다가 먼저 15분 전에 미리 깨우고요. 그리고 고참근무 쓰는 사람들을 거의 10분이나 5분 전에 깨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15분 제가 아까 30분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15분에 이제 준비를 하러 나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불침번은 계속 저를 부르고 있고,
그 짬밥 되는 그 김윤중 상병이 그 불침번한테 윤호랑 같이 나가는 근무자를 고참 근무를 미리 깨워라. 내가 더 짬밥이 되니까 얘는 좀 이따 불러라. 근무자들 다 나오면 그때서 잘 마지막으로 불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난감한 게 근무 나갈 때 고참한테 얼마나 개갈굼을 당했습니까?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볼펜을 붙잡고 계속 그걸 하고 있었죠. 근데 하다가 갑자기 그게 5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가 심도 안 줬고 고참도 심을 안 줬다는데 가끔 저한테 그 고참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심 주지 마. 네가 움직이는 거지. 이거 왜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5로 가게 해? 그러더라고요. 너 일부러 빨리 지금 근무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네가 괜히 그쪽 미는 거 아니야?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제가 아니 난 절대 안 갔다. 심지어 저는 그거 진짜 안 했거든요. 그러고 막 하다가 그 고참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은 뭐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 방향에 계십니까? 그거를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두 번째까지는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위치 이들 물어봤더니 그 위치가 세상에 저희 총기다이가 그 문 쪽에 있거든요. 내무지 문 쪽에.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아 짜증나게. 저 아직 총도 거기서 안 빼왔거든요. 열쇠는 열려있는데 총기를 빨리 빼와야 되는데 거기 서 있다니까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이 여잔지 남잔지 딱 물으려고 할 때쯤에 불침번이랑 이제 저랑 같이 근무해서 해야 되는지 고참 근무랑 교대장 병장쯤 되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나간 거죠. 그랬더니 그 고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야 이거 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내빼듯이 나가면 안 된다고, 너 귀신 붙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뜩이나 지금 근무 나가야 되는데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 묘지도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래서 일단 나갔죠. 근데 나갈 때 좀 혼나긴 혼났죠. 왜 늦게 나오냐고. 다음 근무자들 세상에 힘들게 밖에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너 때문에 1, 2분 더 늦게 생겼지 않느냐고. 그래서 속보 이러면서 막 빨리 막 걷게 됐죠. 그 수화도 안 하고 거의 막 바로바로 막 갈고 빨리 그때 가라로 해가지고 하고 이제 나갔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그 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안 좋은 일이 막 터지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요 솔직히 집에 있을 당시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되게 가해를 생각으로 진짜 많이 눌렸었거든요. 그래서 가해 눌리는 그 방향이다 싶으면 항상 다른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항상 자는 그 버릇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대는 자리가 항상 지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군신사바 하고 난 이후에 정확히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 잠을 자는데 가위에 눌린 거예요. 여러분 가위에 눌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 징조가 있어요. 분명히 눈은 감았는데 눈을 뜨고 있고 주변이 다 인지되고 보여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귀 속에서 막 뭔가 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막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남모를 그 시선이 느껴질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저는 여태까지 군생활하면서 가해 눌려본 적이 단 한 번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가해에 눌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군대는 굳이 뭐 나오는 소리라 해봤자 바깥에서 들려오는 바깥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그 불침번 군화 소리나 아니면 총 개머리판 이제 부딪히는 척척 하는 그 소리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근무 갔다 온 사람들이 라면 먹는 그 소리, 그런 소리나 그런 게 아까 안 들리는데, 그날 가해 누를 때 어떤 소리가 나냐면은 점점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계속 귀에서 계속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크게 처음엔 작은 소리였다 점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세상에 내가 무슨 군대에서 무슨 가해를 들리지? 뭐지? 내 잠자리는 항상 이렇게 자야 되는데 생전 처음 느껴본 거였거든요. 원래 그 위치 자리가 그 가해 눌리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일병 생활하면서 고참 신상에 넘어갈 만큼 그런 계급이 약간 그때 당시 약간 애매할 때라, 내무반에 상병이 3명 있고 막 그러다 볼 때라 일병인데도 불구하고도 막 고참 신상 쪽에 넘어가지 못할 때였거든요. 이등병하고 같이 생활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깼는데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 자고 다음날 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리고 또 한 며칠 또 아무 일 없이 그냥 가해 들렸나 보다.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다가 저는 이제 몸이 너무 허약한 체질이다 보니까요, 제가 원래 팔굽혀펴기도 못했어요. 근데 군대에서 고참에서 워낙 괴가금을 많이 당했죠. 참고로 저는 포병이어서 좀 팔림이 좀 좋아야 돼요. 저는 155mm 견인포를 썼는데 그 발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방열을 하기 위해서 포 뒷부분에 되게 그 기역자 모양으로 된 걸 끼고 이제 상병이 이제 핀을 꽂아주면 이제 그거를 땅을 까고 곡괭이질을 하고 해머질을 해야 돼요. 해머질은 이제 철쭉이라 그래가지고 때 철쭉을 이제 해머로 혼자 다 박아야 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바느질, 삽질, 곡괭이질, 햄마질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해봤자 들어봤자 꽃삽으로 꽃삽 푼 거 외에는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군대 가서 다 많이 배우잖아요. 뭐 삽질도 전투 삽질, 곡괭이질 또 막 그런 거는 대부분 뭐 이렇게 주로 비가 많이 오면은 부대에서도 이제 또랑 까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술과 기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없었어요. 더군다나 또 힘도 없다 보니까 팔굽혀펴기 전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골이다 보니까 아침마다 밥 먹으러 내려갔다 이제 부대로 막사로 올라갈 때 항상 포상이 먼저 들려요. 왜냐면 군대에서 포병이기 때문에 포를 항상 정결하게 청소를 해줘야 되고 기름칠하고 닦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오전에 이제 막사로 올라오면 막사에서 이제 12시쯤에 이제 모여서 이제 작업을 할 건지 훈련을 마저 미비하게 할 건지 그런 것들 정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어김없이 포상에 내려가면요, 다른 사람 부대원들은 이제 포를 닦을 때 저는 일부러 제 아버지 군번 되는 사람이 저를 데려다가 그 철쭉을 2개를 뽑아와요. 그래서 그 포상 앞에 앞마당에다가 철쭉을 박는 걸 시켜요. 처음에 햄머를 앞에까지 끝까지 잡았다가 이렇게 철쭉을 박는 걸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는 어느 정도 박혔다 싶어서 고정이 됐다 싶으면은 먼치서 잡고서는 햄머질을 해서 철쭉을 무조건 다 박아야 돼요. 그걸 매일같이 시킨 거예요. 그 운동 삼아 이렇게 하라고 아침부터 힘 빼는 시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어김없이 이제 했어요. 근데 하다가 제가 실수로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가 땀 뻘뻘 내면서 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까스로 햄머를 잡고 이렇게 치고 그리고 이제 먼치서 이제 손 잡고 이제 곡괭이 치듯이 곡괭이질 하듯이 이제 하다가 검지하고 엄지 사이의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햄마하고 철쭉에 찍혀서 맞물려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 갔죠. 거기 거기 의무실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치료가 안 된다. 후송 저기 밖에 나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긴급하게 또 나가게 됐죠. 가가지고 소독약 바르고 막 꼬매진 않았어요. 꼬맬 정도가 될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많이 신경도 안 상하고 괜찮다 하면서 또 군대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항생제를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항생제 먹고 이제 와서 이제 한 3, 4일 동안인가 5일 동안은 이제 붕대 팅팅하게 붓게 막 이렇게 감고 다녔죠. 되게 찝찝했죠. 그리고 고참들한테 또 눈치도 많이 보였죠. 네가 체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막 이런 걸로도 다치고 막 부주의하게 다친다고 막 저한테 많이 핀잔을 많이 주더라고요. 또 이래저래 막 작업도 빠지고 막 훈련 자꾸 빠지니까 고참들한테도 그때 당시에 뭐 미움도 많이 살 때였고, 그리고 그때가 분명히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쯤에서 좀 더움이 좀 다가올 때였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저주 걸렸던 게 뭐였냐면은 아니 느닷없이 감기에 고열이 와버린 거예요. 그 팔 그거 찍고 나서 다 아물고 다 나았다 싶을 때 열이 막 도는 거예요. 어지럽고 밥을 먹지도 못하고 막 입맛도 없고. 그래서 부대에서 이제 의무실에 한번 가버려서 또 가봤더니 열을 쟀더니 38점 몇 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내무실 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여기 하루 동안 있으시라고, 열이 내리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고참한테 눈치 많이 보고 살았잖아요. 그 철쭉에 손 찍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진 것처럼 미꾸라지처럼 보여져가지고 제가 그냥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제가 내무실에서 좀 쉬고 있다 싶을 때 물수건 하겠다. 그래서 그러겠냐고. 그래서 해열제 주고 이제 그러고 이제 내무실에서 이제 눈치껏 이제 물수건 하고 있었죠. 고참한테 양해 구하고 얘기해서 열이 나서 지금 감기병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고참은 또 쉬러 내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 눈치 보여서 못 가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부대에서. 이제 제가 근무 갈 수 있겠냐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반에서도 오고, 왜냐면 제가 감기 기운을 열이 안 내려가고 있을 때였으니까 갈 수 있다고 막 우겼죠. 군대에서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까라면 까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제가 새벽 3시 근무조였어요.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의무실에서 팬티만 입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일단은 팬티 입은 상태에서 알코올 묻힌 면 수건을 해서 제 몸을 막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우, 막 갑자기 추워 죽겠는데 열이 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40도가 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오래 만약 40도에서 열이 안 내려갔으면은 군부대 밖으로 이제 군병원으로 가야 될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의식도 못 찾고 막 그럴 때가지고 링게루 부대에는 있잖아요, 식염수 같은 거. 그거 영양제는 아니고 그거 뭐 아침에 빨리 열을 내려야 되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기억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보니까 왼팔 쪽에 팔 접히는 부분에 링게 꽂혀 있고, 어느 한 군의관 한 명, 2인가인가 1병 되는 사람이 제 몸을 계속 닦아주고 있더라고, 팬티바람에 있는 저를. 그 새벽 한 4, 5쯤 돼서 제가 깼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밥을 낯설은 의무병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다가 의무병 고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 근무를 안 나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왜 제가 눈을 떠봤는데 왜 팬티바람으로 왜 의무병에 있었는지 전 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고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 기억, 그때 일병이었는데 그 일병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기억 진짜 안 나냐? 예? 기억이 안 나더니 무슨 소리시냐고. 저 진짜 열나가지고 물뜨고 나고 잔 게 전부인데 눈 떠보니까 의무실에서 팬티바람에 막 소독약으로 뭐 소독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군 고참 그 일병분이 하는 말이, 야, 너 어제 난리도 아니었다고. 너 어제 새벽 1시에서 2시 넘어갈 때 막 끙끙대고 앓고 있길래 병장들이 너 물뜨거 물 갈아주면서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저기 동기하고 같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물 갈아주고 그랬었다. 그리고 너 계속 깨우려고 막 이름 불렀는데 너가 끙끙대고 있어서 네가 열이 많이 나나 싶어서 너무 걱정돼서 오히려 계속해서 좀 번거롭고 귀찮았지만 물뜨거는 계속 해줬다고 그랬더니, 정확히 그러고 있다가 한 5분인가 10분 있다가 제가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막 알 수 없는 말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부대 그 내무실 안에서 불 켜지면, 처음으로 그때 밤에 불이 켜진 거예요. 켜져가지고 저를 막 깨우고 막 손으로 막 몸을 흔들어대고 막 물을 뿌려도 안 일어나대요. 얼굴이 막 발그레 알그레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막 그때 제 물뜨거나 했던 그 고참에 또 다른 동기 한 분이 같은 내무실에 있었는데, 그분이 좀 등치가 있어서 그분을 저를 얻고 이제 내무실 밑에 있는 의무병실로 막 달려나간 거예요. 저를 얻고. 그래서 가서 막 눈은 막 까빤데 눈 진짜 보이게 까지집어져 있고 막 링겔 맞고 막 옷 다 벗기고 거기다가 막 알코올 한가득 부어가지고 대야에다가 세상에 알코올 그렇게 부은 그 면으로 막 몸을 계속 닦아주고 있었대요. 막 열기를 내려야 된다고. 그때까지도 39에서 막 40도에서 와리가리 할 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대가 난리가 났죠 그때. 그래서 막 그때 당시 행정반에 일찍 사가이라 하사가 난리 친 거예요. 우리 내부반에 와서도. 얘 아픈데 니네 뭐하고 있었냐고 여태까지 막 핀잔 주고 막 엄청 갈구고 혼 많이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고참들도 그건 나름이지만 저를 많이 걱정을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같은 내부반 고참분들이나 몇몇 분들이나 제 동기도 막 저를 보고 너 괜찮냐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감기 앓고 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람이 열을 앓고 나면요 목이 붓거나 기침을 해야 돼요. 감기 증세가 원래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열만 그렇게 났던 거예요. 그리고 다 낫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도 군대 있을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터지지? 그게 한 달 안에 그게 다 터진 거예요. 그것도 분신사바 했던 그 당시 시절에 2주 안에 다 터진 거예요. 그때 이제 고참 김민중 상병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상병님, 혹시 제가 자꾸 막 가해 눌리고 새 철못에 손 안쪽이 찢어지고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면서 감기 아닌 이상한 고열에 시달린 거 혹시 그때 분신사바 하다가
제가 그때 근무 나가야 된다고 빠져나가가지고 귀신한테 저주 아닌 저주 막 그런 게 걸린 게 아닐까요? 근데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 저는 겁이 난다 막 그랬더니 김윤중 상병이 그때 저한테 그러더. 제가 그때 종교 활동을 안 다닐 때였거든요. 제가 무교였기 때문에. 왜 군대는 크리스찬교, 불교, 기독교에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그런 행사를 많이 나가잖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근데 그때 고참님 저보고 너 이번 주에 시간 되면은 혹시나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어서 너 한번 종교 활동을 한번 기독교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 거기 군종이라고 있어요. 군종이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 이제 목사를 대변한 그런 일을 하는 분인데, 저희 부대에는 특별하게 교회 시설이 지어져 있었어요. 다른 여타 군대와 다르게 밖에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거였죠, 사회로. 그래서 군종한테도 자기가 말해 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군종이 상병이 좀 되는 분인데, 그 사람은 이제 사회에서 이제 좀 신학 공부를 좀 하고 오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상병이, 김인중 상병이 그 군종을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봐달라고 그랬나봐요. 이런 일 때문에 얘가 잠깐 가게 됐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래서 군종이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들었대요. 그냥 뭐 그런 일이 어딨냐고, 세상에 귀신이 또 어딨냐고, 설마 그런 걸로 저주를 받았겠냐고, 귀신의 노예를 샀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종교회사 활동을 낯설지 않게 처음으로 가봤죠. 근데 갔는데 뭐 찬송가 부르고 목사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얘기 듣고, 뭐 초코파이랑 뭐 마스타라고 하는 오렌지 주스를 이제 색 봉봉 같은 그런 걸 먹게 됐죠. 먹고 나서 다들 이제 막사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군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이야기랑, 그리고 분신사발을 몇 시에서 어떤 일이 겪었는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십자가를 하나 주셨어요. 원래 안 주는데 자신이 휴가 나갔다 올 때마다 가끔 한두 개씩 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지인분들 이렇게 주거나 챙겨주려고. 근데 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꼭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낯설지 않게 받고선, 원래 목에는 군번줄 외에는 못 걸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목걸이를 군번줄 사이에다 껴가지고 이제 걸고 다녔죠. 그러고 나서부터는 귀신의 저주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건 사고도 하나 없었고 아프지도 않고 잘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신사바 오디세이 구다사이라는 그 강령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좋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TV에서 몇 번 영화로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할 일 없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군대에서 고참하고 이 분신사바라고 하는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진짜 중간에 하다가 그만둬 버리니까 그렇게 귀신이 붙은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는 언제든 그 괴담이 떠돌고 있잖아요. 그 괴담이 왜 떠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는 실제로 존재할지 모르는 무언가의 영혼이나 악기나 귀신이나 때로는 수호령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함부로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이나 나혼승 같은, 나 혼자 숨바꼭질 같은 것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한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그때 군대 있을 때 처음으로 그렇게 연이어서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진 거를 경험을 했었죠. 여러분도 혹시라도 만약에 장난을 하면 설마 그러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요, 혹시나 하고 그렇게 저주 아닌 저주 그런 일들을 당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강령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저도 그거에 대한 중간에 잘 마음을 짓고 끝냈어야 되는데, 괜히 고참이 하자는 대로 한번 했다가
괜히 그 근무 나가는 시간대 하다가 그만 그렇게 중간에 도중에 하다 나가버린 바람에 그 주쯤에 계속 안 좋은 일을 겪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군대에서 분신 사업을 하다 저주에 걸린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건 친구들 간에 모여있건 간에요, 때로는 군대에서조차도 절대 강령술 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일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윤호의 남양특집 군대에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